꽃님이님들 날씨가 진짜 점점 더 추워집니다. 옷 단디 여며 입으세요. 이제 연말이라서 모임 자리가 많으시죠? 또 없으신 분들도 있으실 수 있겠지만 모임이 많다고 꼭 좋은 것만도 아닙니다. 외로우니까 간다. 저는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 박사님께서 그렇게 말씀 주시네요. 어떤 자리에 가야 마음이 편한지 한번 들어보시죠. 사실 이 이야기는 제 분야 안에서는 오래전부터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70이 넘으면 절대 가면 안 되는 자리가 몇 군데 있다는 사실이죠. 저는 30년 넘게 노년 심리와 관계 변화를 연구하며 수많은 어르신을 만나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음이 지치는 자리를 계속 가는 분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크게 떨어진다는 걸 너무 많이 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을 더 자주 만나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외로워지면 안 되니까 모임도 많이 나가고 부르면 무조건 가야 한다고 믿으시죠. 하지만 제가 30년 동안 현장에서 본 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70을 넘어서면 오히려 몇 가지 자리는 피하는 게 마음 건강에 훨씬 더 좋습니다. 특히 세 가지 자리는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집에 돌아오고 나면 마음이 무겁고 기운이 빠지는 자리들이죠. 이런 자리를 계속 가다 보면 관계도 멀어지고 본인의 건강도 나빠집니다. 그동안은 굳이 밖으로 꺼내 말하지 않았지만 오늘만큼은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0 넘으면 꼭 피해야 할 자리 세 가지, 그리고 그 이유까지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나면 여러분의 일상이 훨씬 편안해질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리가 가장 불편하셨나요? 댓글로 편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연구하면서 잊히지 않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제 지인인 72세 박영수님 이야기인데요. 명절마다 가족들이 부른다고 해서 억지로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박영수님은 가족이 모이면 당연히 기분이 좋아져야 한다고 믿고 계셨죠. 어른이니까 나가야 한다는 책임감도 있었고요. 그런데 막상 가면 분위기가 전혀 달랐습니다. 손주는 휴대전화만 계속 보고 며느님은 부엌에서 바쁘고 아들은 텔레비전을 켜놓고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박영수님은 그저 식탁 끝자리에 앉아서 눈치만 보게 되더라고요.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왠지 모르게 서운하고 마음이 불편했다고 합니다. 집으로 돌아오고 나서도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마음이 이상하게 허전하고 서운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다음 날도 그 기분이 가시지 않아서 며칠 동안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제가 늘 느끼던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 때문에 지치는 자리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영수님은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다음 명절엔 집에서 편하게 쉬겠다고요. 가족들한테 미안하지만 이번엔 집에 있겠다고 정중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히려 아들이 먼저 찾아와서 함께 식사하자고 하더랍니다. 두 사람만 조용히 밥 먹으면서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도 나누고 오히려 관계가 더 가까워졌다고 하셨어요. 이게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70 넘으면 무조건 모든 자리에 나가는 게 답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지치게 하는 자리는 피하는 게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관계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바로 여러분의 작은 선택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한 가지 방법만 실천해도 일상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왜 70 넘으면 피해야 하는 자리가 생기는지 본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겉으로는 가족 모임이지만 마음이 전혀 편치 않다면 이미 관계 피로가 쌓였다는 신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이니까 무조건 참석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노년심리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마음이 불편한 가족 자리에 참석한 뒤에 우울감이 증가한 비율이 60대 후반부터 크게 높아졌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71세 김정호님 사례를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김정호님은 가족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가 오히려 가장 부담됐다고 하셨습니다. 다 같이 모여서 밥을 먹는데 식사 내내 대화가 끊기고 본인만 혼자 앉아있는 느낌이 들었다고요. 웃어야 할 것 같아서 억지로 웃었지만 속으로는 계속 불편했답니다. 이럴 때는 초대받아도 마음이 무거우면 한 번쯤 쉬고 집에서 조용히 보내는 선택을 해도 됩니다. 가족이니까 무조건 가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억지로 참석하면 관계까지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불편한 기운을 느끼면서도 아무 말 못하고 시간만 보내다 보면 다음에 만나는 것도 꺼려지게 되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가족 모임이 힘들게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번 한 번쯤은 정중하게 거절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라 나를 지키는 선택입니다. 70을 지나면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자연스럽게 비교하게 됩니다. 특히 동창 모임에 가면 이런 감정이 더 심해지죠. 누구는 사업을 크게 했다. 누구는 자식이 잘 됐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해외 고령사회 연구소 자료를 보면 동창 모임에 참석한 뒤에 자존감이 떨어졌다는 응답이 70대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69세 박영진님은 동창 모임에서 친구들의 성공담을 듣고 며칠 동안 마음이 가라앉았다고 합니다. 잘된 걸 부러워한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초라해 보였다고 했죠. 친구들은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도 잘 챙기는데 본인은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이 자꾸 들더래요. 이럴 때는 보고 싶은 친구는 따로 만나는 게 훨씬 좋습니다. 큰 모임보다는 가벼운 산책이나 차 한 잔으로 충분히 연결될 수 있습니다. 두세 명 정도만 편하게 만나서 조용히 이야기 나누는 게 마음에도 훨씬 편합니다. 비교가 시작되는 순간 이미 마음이 지친 상태니까 그런 자리는 애초에 피하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은 동창 모임 가면 기분이 좋아지시나요? 아니면 더 복잡해지시나요? 만약 복잡해지신다면 그 모임은 한번 쉬어가셔도 됩니다. 외로움이 찾아올수록 자연스럽게 사람을 찾게 됩니다. 혼자 있기 싫으니까 어디든 나가려고 하죠. 하지만 모든 자리가 외로움을 달래주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억지로 나간 자리에서 더 허무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고령사회센터 조사 결과를 보면 노년기 모임 중 40%는 일시적 외로움 해소를 위해 참석하지만 오히려 더 허무해진다고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74세 최성자님은 남편이 떠난 뒤 빈자리를 채우려고 여러 모임에 나갔습니다. 처음엔 사람들이 반겨주니까 좋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갈수록 더 쓸쓸해졌다고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더 외롭고 마음이 텅 빈 느낌이 들더래요. 사람들 속에 있어도 결국 혼자라는 생각만 계속 들었답니다. 이럴 때는 억지 모임보다 집에서 본인만의 취향 활동을 하거나 일기 같은 기록을 남기는 시간이 더 깊은 안정감을 줍니다. 사람이 많다고 외로움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편하게 만드는 시간이 진짜 외로움을 달래주거든요. 혹시 여러분은 허전한 날 어떤 방식으로 마음을 달래고 계신가요? 억지로 사람을 만나기보다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자리를 피한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내가 어떤 자리를 선택하고 어떤 관계를 유지할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자리들을 왜 피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지 조금 더 확장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음의 피로는 관계 속에서 가장 빨리 나타납니다. 특히 70이 넘으면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감정 회복도 느려지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 자리 한 번이 생각보다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음이 편한 자리를 우선으로 선택하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남의 기대보다 내 감정이 먼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하다 보면 정작 내 마음은 돌보지 못하게 됩니다.
초대받으면 먼저 내가 그 자리에서 정말 편할지부터 점검해 보세요.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지 아니면 의무감 때문에 가려는 건지 솔직하게 따져보는 겁니다. 요즘 가장 편안했던 자리는 어디였나요? 그 자리가 바로 여러분이 앞으로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할 자리입니다. 70 이후 인간관계는 넓이보다 깊이가 훨씬 중요합니다. 젊을 때는 여러 사람을 만나고 폭넓게 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무리해서 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면 에너지만 소모되고 진짜 소중한 관계는 놓치게 됩니다. 마음이 통하는 한두 사람과 꾸준히 연락만 해도 충분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전화 통화하거나 한 달에 한 번 가볍게 차 마시는 정도면 관계는 충분히 유지됩니다. 억지로 많은 사람을 만날 필요 없어요. 정말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면 됩니다. 정말 마음이 통하는 사람은 지금 몇 명이신가요? 그 몇 명에게 집중하시는 게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관계 피로는 반드시 회복이 필요합니다. 몸이 피곤하면 쉬듯이 마음도 지치면 쉬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관계에서는 계속 참으려고만 하십니다. 참는다고 관계가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쌓인 피로가 폭발하면 관계가 더 나빠질 수 있어요. 불편한 자리는 다음에 보자고 가볍게 미루세요. 오늘은 몸이 안 좋아서 또는 집에서 좀 쉬고 싶어서 다음에 뵙겠다고 정중하게 말씀드리면 됩니다. 대부분은 이해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번 쉬고 나면 다음에 만날 때 훨씬 더 편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요즘 쉬어가야 한다고 느낀 자리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번 한 번은 용기 내서 쉬어보세요. 나를 안정시키는 건 타인이 아니라 생활의 리듬입니다. 외로움이 찾아오면 자꾸 사람을 찾게 되는데 사실 외로움을 진짜 달래주는 건 규칙적인 일상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하고 같은 시간에 식사하고 좋아하는 프로그램 보고 이런 작은 루틴들이 마음을 안정시켜 줍니다. 외로움 때문에 무리하게 모임을 늘리면 더 지칩니다. 억지로 나가서 사람들 만나고 돌아오면 더 허무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오히려 산책이나 기록, 작은 취미 같은 혼자만의 시간을 매일 일정으로 잡아두세요. 그게 외로움을 다루는 가장 건강한 방법입니다. 여러분만의 편안한 루틴이 있으신가요? 없다면 오늘부터 하나씩 만들어 보세요. 불편한 자리 한 번보다 편안한 시간 10분이 훨씬 큰 회복을 줍니다. 사람이 많은 자리에 가는 것보다 집에서 햇살 받으며 조용히 쉬는 게 마음 건강에 더 좋을 때가 많습니다. 좋은 시간이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창가에 앉아서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는 것, 좋아하는 음악 들으며 눈 감고 있는 것, 이런 작은 순간들이 쌓여서 마음을 회복시켜 줍니다. 사람이 많다고 좋은 시간이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혼자 있어도 편안하고 따뜻한 시간이 진짜 좋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은 꼭 이런 작은 기쁨을 넣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 열고 바람 쐬기, 점심 먹고 잠깐 산책하기, 저녁에 좋아하는 노래 듣기, 뭐든 좋습니다. 오늘 하루에 넣고 싶은 작은 기쁨은 무엇인가요? 그걸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여기까지가 70 이후 편안한 삶을 만드는 관계 기준이었습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나를 지치게 하는 자리는 피하고 나를 편하게 만드는 시간을 늘리는 것. 이 두 가지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더 많이 만나야 한다는 오래된 상식과 달리 70 이후에는 오히려 몇 가지 자리를 피하는 것이 마음 건강에 더 큰 도움이 됩니다. 이게 외로움을 피하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진짜 평화를 찾는 길입니다. 마음이 불편한 가족 자리, 나를 비교하게 만드는 동창 자리, 허전함을 달래려 억지로 나가는 자리. 이 세 가지 자리는 잠깐은 괜찮아 보여도 돌아오고 나면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며칠 동안 기분이 가라앉고 다음에 또 가야 한다는 생각만 해도 부담스러워집니다. 반대로 이런 자리를 용기 내서 피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은 훨씬 가벼워지고 관계는 더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억지로 참석해서 서로 불편한 것보다 정중하게 거절하고 진짜 만나고 싶을 때 만나는 게 훨씬 좋은 관계를 만듭니다. 스스로를 지키는 선택 하나가 인생 후반의 편안함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불편한 자리에 억지로 나가다 보면 관계는 점점 멀어지고 본인 마음도 지쳐갑니다. 우울감도 커지고 외로움도 더 심해집니다. 사람을 만나는데도 오히려 더 외롭다는 느낌을 받게 되죠.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완전히 다릅니다. 편한 자리만 선택하고 불편한 자리는 정중하게 거절하면 마음이 훨씬 가볍습니다. 진짜 만나고 싶은 사람들과만 깊게 만나니까 관계의 질도 좋아지고 혼자 있는 시간도 외롭지 않고 편안해집니다. 결국 삶 전체가 평화로워지는 겁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초대받거나 약속이 생기면 먼저 내 마음이 편한지부터 살펴보는 것. 가기 전에 잠깐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자리에 가면 내가 정말 편할까? 아니면 의무감 때문에 가는 걸까? 이 한 가지 질문만으로도 일상의 평화가 크게 달라집니다. 가고 싶은 마음이 들면 편하게 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마음이 무겁거나 부담스럽다면 용기 내서 한 번쯤 거절해 보세요. 그게 나쁜 게 아니라 나를 지키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70 이후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 놓을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70 넘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관계 유지법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이어가야 서로 편하고 건강한 관계가 되는지 실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꽃님이님들은 어떤 자리를 가장 피하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편하게 나누어 주세요.